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산에 갈 때마다 발에 밟히던 그 흔한 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잡초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약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 풀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이죠. 손발이 차갑고 늘 피곤하고 까닭 모를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 풀차 한 잔에 몸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약국보다 먼저 찾았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끄는 순간 평생 모를 보물을 놓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건강과 함께 큰 복을 드립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챕터 1. 우리 곁의 보물, 대부분이 모르는 약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산자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흔하게 깔린 풀들을 무심코 바라봤죠. 매일 지나치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 풀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산에 널리고 널린 이 식물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풀잎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쌉싸름하면서도 진한 그 냄새.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보물이구나.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부쩍 손발이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까닭 모를 피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원기가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답을 다름 아닌 산에서 찾았습니다. 값비싼 약이 아니었어요. 거창한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발밑에 늘 있던 풀 2가지였죠.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귀한 줄 몰랐던 것들. 저 역시 한때는 그저 잡초로만 여겼던 풀입니다. 그런데 그 풀의 정체를 알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매일 밟고 다니던 산길이 거대한 보물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차분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풀의 이름을 알게 된 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무심코 밟던 것이 사실은 귀한 약이었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챕터 2. 전통의 지혜 동의보감과 우리 조상들의 약초 문화. 저는 오래전부터 예책을 들춰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을 펼칠 때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죠. 4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허준 선생이 가난한 백성을 살리려 쓴 의서였어요. 그 안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풀과 뿌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조상들은 비싼 약이 없어도 산과 들에서 약을 구했어요. 몸이 차가우면 따뜻한 성질의 풀을 다렸습니다. 기운이 빠지면 기력을 채워주는 뿌리를 푹 고았죠. 그게 바로 우리 약초 문화의 깊은 뿌리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풀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온갖 오래된 병을 다스린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검증한 지혜였으니까요. 그저 빛바랜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살아있는 처방이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가만히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지혜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고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던 그 손길. 부뚜막에 모락모락 오르던 그 김. 그 따뜻한 기억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데우고 기운을 채우는 풀. 조상들은 그 이치를 이미 또렷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깊은 지혜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2가지 풀도 모두 그 옛 책 속에 또렷이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 옛 기록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조상들의 손끝에서 이 지혜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무게가 새삼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챕터 3. 쑥의 정체성과 효능.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쑥입니다.
봄이면 들판 어디서나 만나는 그 흔한 풀이죠. 저는 쑥을 볼 때마다 어찌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건 주로 어린 줄기와 잎입니다. 한방에서는 쑥을 애엽이라 부르죠. 동의보감에는 쑥의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갖 오래된 병을 다스린다고도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따뜻함. 바로 그것이 쑥의 진짜 정체였으니까요. 요즘 손발이 얼음장 같은 분들 참 많으시죠. 배가 늘 차갑고 아랫배가 싸늘한 분들도 계십니다. 쑥은 바로 그런 냉증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는 풀입니다. 옛 어른들은 복부가 차가울 때 늘 쑥을 가까이 했어요. 속을 덮여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오랜 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이 차가워지면 비싼 약부터 덜컥 찾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발밑에 풀 한 포기로 몸을 데웠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이 사실은 산속에 있었구나. 화려한 간판도 없고 계산대도 없는 약국. 그저 묵묵히 봄마다 새순을 올리는 푸른 약국 말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쑥국이 떠올랐습니다. 그 향이 코끝에 다시 살아나는 듯했죠. 쑥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묵묵히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미처 그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죠. 발밑에 풀 한 포기가 그렇게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푸른 잎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챕터 4. 쑥 채취 말리기 쑥차 레시피. 그렇다면 쑥은 언제 어떻게 거둬야 할까요? 저는 직접 산에 올라 쑥을 캐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기입니다. 쑥은 꽃이 피기 전에 거둬야 해요. 꽃이 피고 나면 잎이 억세지고 향도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른 봄, 여린 순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바구니를 들고 들로 나섰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어요. 손끝으로 여린 잎을 톡톡 끊었습니다. 풀물이 손톱에 파랗게 배어들었죠. 향이 어찌나 진하던지요. 코끝이 아릴 만큼 싱그러웠습니다. 거둔 쑥은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립니다. 햇볕에 바로 말리면 고운 색과 향이 달아나니 조심해야 해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며칠 펼쳐두면 됩니다. 저는 처마 밑에 쑥을 가지런히 널어두었습니다. 마르는 동안 집 안가득 쑥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더군요. 빨래 넣는 줄에 쑥을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다 마른 쑥으로는 이제 차를 우립니다. 방법은 정말 아주 간단해요. 물 500ml에 말린 쑥 1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은근한 불에 잠시 우려내면 됩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한 모금 머금으니 쌉싸름한 향이 입안 가득 번졌어요. 제 손으로 직접 거둔 풀로 끓인 차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마신 차 한 잔의 온기를 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손수 거둔 풀이라 그런지 더없이 깊고 진했어요. 몸도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그 잠깐의 기다림마저 저는 즐겼습니다. 찬물이 우러나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챕터 5. 둥굴레 소개 및 효능. 이쯤에서 제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 되었어요. 식품회사에서 무려 45년을 일했습니다. 평생을 먹거리 곁에서 살아온 셈이죠. 은퇴한 뒤에는 용인시 양지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며 흙을 만지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앉아 쉴 사람이 못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갔죠.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책을 펴면 새벽에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본디 하나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증도 손에 쥐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받은 자격증이라 더없이 뿌듯했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벅찼습니다. 그 공부 끝에 만난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둥굴레입니다.
둥굴레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약으로 쓰는 건 땅속의 통통한 뿌리줄기입니다. 저는 이 뿌리를 처음 다렸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둥굴레차 한 잔에 그 마른 갈증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늘 무겁고 피곤하던 몸에도 슬며시 기운이 돌더군요. 옛 어른들이 원기 회복에 둥굴레를 찾은 이유를 그제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허약한 몸을 다독이고 기력을 채워주는 참으로 고마운 뿌리였습니다. 늦깎이 학생으로 보낸 그 시간이 제겐 가장 빛나는 선물이었어요. 둥굴레를 만난 것도 그 배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이 참 고맙습니다. 챕터 6 둥굴레차 만들기 섭취법. 그럼 둥굴레차는 어떻게 끓일까요? 저는 부엌에서 직접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잘 마른 둥굴레 뿌리를 준비합니다. 물 500ml에 둥굴레 20g이 알맞아요. 쑥보다는 넉넉히 넣어야 비로소 제맛이 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둥굴레를 넣습니다. 은근한 불에 천천히 끓여줍니다. 조금 지나면 부엌 가득 구수한 냄새가 솔솔 퍼져요. 저는 이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누룽지를 끓일 때 나는 그 고소한 향과 꼭 닮았어요. 코끝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한참을 우려내면 물빛이 은은한 갈색으로 곱게 변합니다. 저는 찻잔에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김이 오르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으니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볶아서 포장한 둥굴레 제품이 참 잘 나옵니다. 티백으로 된 것도 많아요. 바쁜 아침에는 그런 제품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두기만 하면 되니까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셈이죠. 저는 손주가 놀러오면 늘 이 차를 내어줍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들 좋아하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손주도 이제는 먼저 찾을 정도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는 순한 차입니다. 따뜻한 둥굴레차 한 잔. 그 작은 잔 안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잔이 늘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차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작은 잔 하나가 온 가족을 따뜻하게 이어주거든요. 그 풍경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풀립니다. 그 작은 위로가 저는 참 고맙습니다. 챕터 7. 언제 쑥, 언제 둥굴레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쑥과 둥굴레, 대체 언제 무엇을 마셔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그동안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 몸 상태에 가만히 맞춰 고르면 됩니다.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싸늘한 분. 그런 분께는 주저없이 쑥을 권합니다. 쑥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풀이니까요. 추운 겨울날 아침이라면 쑥차가 그야말로 제격입니다. 반대로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잦은 분. 늘 기운이 없고 몸이 허약한 분. 그런 분께는 둥굴레가 훨씬 잘 맞습니다. 둥굴레는 원기를 채우고 기력을 북돋는 뿌리예요. 큰 병을 앓고 난 뒤 몸을 추스를 때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립니다. 차가운 몸에는 쑥, 지친 몸에는 둥굴레. 마치 내 몸에 꼭 맞춰 지은 처방전 같지 않습니까? 비싼 진료비도 필요 없는 나만의 처방전이죠. 보관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마른 쑥과 둥굴레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세요.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습기만 조심하면 오래도록 향이 살아있어요. 저는 유리병에 따로 담아 부엌 선반에 나란히 둡니다.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차를 대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말이죠. 내 몸을 살피며 차를 고르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몸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요. 그 작은 습관이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차 한 잔에도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몸이 답해줍니다. 저는 그 이치를 공부하며 새삼 깨달았어요. 챕터 8. 전통을 현대에 잇다. 이제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보물을 소개해드렸어요. 따뜻한 쑥, 그리고 기운을 채우는 둥굴레.
둘 다 우리 발밑에 늘 있던 흔한 풀이었죠. 쑥차는 물 500ml에 말린 쑥 1g, 둥글레차는 물 500ml에 둥글레 20g. 이 간단한 한 잔이 우리 몸을 가만히 돌봐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신가요? 거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물을 올리고 풀 한 줌을 넣으면 됩니다. 그 한 잔에 수백 년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차를 마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귀한 유산이 더없이 자랑스럽거든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만의 약초 문화이죠. 직접 한번 거두고 끓여보세요. 손수 만든 차의 향은 사 먹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 따뜻한 한 모금이 지친 하루를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거예요. 작은 텃밭에서 쑥 한 줌 거두는 그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저는 그 소박한 기쁨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기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그 잔잔한 회복의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따뜻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잔 하나에 이렇게 깊은 정성이 담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그 잔을 들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자였습니다.